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몰릴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이 지역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뭘 하든지 기름 뉴타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추 정도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일기 헌도시, 이렇게 헌도시요? 일기 신도시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20년이 넘어도 예. 신도시는 신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참 무서워요. 예. 헌도시인데 네. 아무도 헌도시로 안 부르고 다 이제 심지어 목동도 지금도 목동 신시가지. 신시가지라고 불러주잖아요. 맞아요. 30년이 넘은 목동도. 네네. 예.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경기도는 신도시라고 그러고요. 네. 서울에 있는 건 또 뉴타운이라고 뉴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뉴타운이 정확히 뭐예요? 사실 참 저는 뉴타운에 얽힌 추억이 좀 있어요. 한 2004년 정도로 아마 기억이 돼요. 2004년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너 뉴타운이라고 알지?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기록해서 실록처럼 남겨놓자. 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관 같은 거 하셨겠네요.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네네. 이제 뉴타운이 세 곳이 처음 시범 시범 뉴타운. 예, 세 그렇죠. 곳이었죠. 예, 예. 은평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왕십리가 있었고 기름 기름이 뉴타운.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 곳마다 다 특징이 있었는데 네. 제가 담당한 곳이 네. 이제 기름 뉴타운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기름동에 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서울 시내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어땠는데 느낌이? 느낌이 예. 좋게 말하면 활력이 넘치고 북적거리는 정도였고요. 네네. 나쁘게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장하고 주거지역하고 막 혼재돼 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서울의 구도심, 그렇죠. 재래시장하고 주거랑 예. 섞여 있는 거. 예. 뭐 학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성북구라는 지역이 서울 도심에서 그 중계나 네. 이제 상계동 쪽으로 네. 이제 주거단지 나중에 갈 때 그렇죠. 중간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네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점점 이제 동네가 낙후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지역을 재개발을 하게 되죠. 사실 재개발이라는 거는 뭐 8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뉴타운이 특별한 건 뭐였냐면은 80년대 재개발을 쭉 돌이켜 보니까 다 개별 단지별로 요만한 작은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도 좁고 큰 대로변까지 나가는데 뭐 40분씩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집만 내 땅만 잘 바꿔가지고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밖에 골목길은 누가 해줘야 돼요? 저기 정부나 지자체나 지자체가 뭐 해줘야 되는 해주겠죠? 거죠. 지금.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세금 들어가잖아.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개별 단지가 아니고 이거를 다 모으면 사투리 땅만 잘 모아도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학교도 새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울시나 구청에서 예산을 집어넣어도 이게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400가구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한다고 여기다가 길을 넓혀주는 건 특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거기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여기 한 2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한 네.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길을 넓혀준다고 하면 예.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뉴타운이. 아. 예,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래 개별적인 조그마한 그 재개발 지역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막 개발이 시작되려고 하던 차에 네. 서울시가 스탑 딱 하고 여기 한꺼번에 뉴타운으로 개발한다. 그 사람들이 뉴타운이 뭐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단지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개발한다고요? 여기는 그러면 입지가 좋고 여기는 입지가 안 좋은데 여긴 시장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모으면 당연히 대단지가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죠. 대단지 인기 좋잖아요. 네. 계획을 짜보니까 이거 되네? 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보면. 솔직히 한 개 단지 개발하다 보면요. 네. 뭘 더 넣고 싶은데 이게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한 개 단지 하면 짜투리 땅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짜투리 합치게 되면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다른 수 용도로 있고. 활용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런 컨셉이 적용된 곳이 이제 기름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름 뉴타운 계획이 나오기 전에 평당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기억에는 약 한 300만 원 정도였어요. 평당? 예, 평당. 300만 원? 예. 지금 3천만 원 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네. 가격이 400, 400. 예, 500 예.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 뉴타운 지역 안에 네. 뉴타운이지만 뉴타운 때 전에 이미 개발된 아파트가 있어요. 뭐죠?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또 특정 아파트를 혹시 말씀드리면 H 아파트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기준 가격이 된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개발 예정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 뉴타운이 된 다음에 사업 진행이 제일 빠르던 단지가 예. 분양을 600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저도 기억해요. 예. 그 단지에 제가 청약을 넣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아. 이 동네에서 무슨 600만 원이냐고. 그렇죠. 네. 그것도 H 아파트는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예. 원래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 있으면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 불신감이 있었는데 예. 그 똑같은 시설을 분양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예.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신도시, 네. 뭔가 새로운, 뭔가 비전이 나온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여서 사람들이 네. 청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으니까 네네. 사업 진행이 마구마구 빨라져요. 빨리 사업을 해서 우리가 빨리 이 좋은 분위기를 타자. 예. 거기다 플러스 예. 서울시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예.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아.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네네. 갈등이 생기면 뛰어들어가가지고 조정도 해주시고 아. 소주도 마셔가면서 예,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의외로 빨라지면서 네. 지금의 이제 기름 뉴타운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 동네가 왜 사람들이 뭘 보고 베팅을 했을까 가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통이 교통이 엄청 편해요. 어떻게 변하죠, 교통이? 이 지역이 예. 예전서부터 버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있고 네. 약간 식구금스럽지만 네. 유흥업소들도 꽤 많았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의 그런 몇몇 지역들이 네. 다 교통이 편한 지역들이더라고요. 그러네, 다 교통이 요지네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런 유흥업소가 들어간다는 거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유동인구가 많았고 유동인가 많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는 예. 그 지역이 교통이 편하다는 거죠. 야, 그런 것들을 역으로 발상으로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자였다면 네. 그 당시에 청량리로 가든 아니면 예. 청량리보다 좀 빠를 거로 누가 봐도 예상이 되던 천호동으로 가든 갔었겠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이렇구나 예. 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시범이 성공을- 들어간 데는 투자할 맞아요. 때 시범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그리고 이제 경험상. 항상 첫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대외적인 실적도 필요하고 그걸로 아마 맞습니다. 또 국가평가도 받을 테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셨겠네요. 그래서 네. 3대 뉴타운 중에서 시범 네. 뉴타운 중에서 은평 뉴타운은 예. 너무 면적이 넓었어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 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근데 솔직히 은평 뉴타운은 예. 뉴타운이 아니라 그냥 신도시. 그렇죠. 사실은 예. 그냥 신시가지 조성 사업인데 이제 뉴타운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그렇죠. 왕십리하고 기름 뉴타운이 두 개가 실제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왕십리 진짜 뉴타운은 도심재생. 청계천이 네. 껴 있고 기름은 다 이제 재개발이 곧 어떻게든 될 원래 거라고 진행되고 있었던 예, 지역에 거기다가 예. 이제 이렇게 묶어서 뉴타운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을 가보면 네. 신도시만큼 면적은 크지 않지만 네.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네. 교통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강북의 어디 잘 이름 모르는 동네라고 네. 생각했지만 딱 와보니까 오아시스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어요. 오아시스. 예. 야. 그래서 그런 이제 추억이 있던 이제 동네죠. 한번 여기 기름 뉴타운 예. 전세가율 한번 볼게요. 예. 예. 기름동이죠, 여기가. 평균 매매 시세가 2,300만 원이에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2,500. 예, 거의 육박하네요. 예. 전세가가 1,300만 원인데 예.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60%막 전후 이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그래프를- 예전에 예. 가보면은 80%가 넘어요. 예. 그러네요. 야, 지금 각 매매가랑 전세가랑 벌어져서 60%인데 예. 과거에는 다 80% 이상이었어요. 몇 년 그렇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전세를 산 게 아니라 매매로 샀어야 되는 가격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음. 이 차이를 누리고 들어와서 이 기름 뉴타운이 또 하나의 약간 부끄러운 그 이름을 하나 안게 됐죠.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갭 투자의 성지라고. 갭 투자의 성지. 예.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예, 사실은 투기. 저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전세 끼고 산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렇죠. 굳이 갭 투자라는 그 좀 그런 표현을 왜 써야 될까 잘 궁금하긴 한데 그러네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상당히 좀 네. 어색한 표현입니다 보면은. 네. 아무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익만 조금 주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살 가격이면은 막 다섯 채씩 사고. 예. 그렇게 듣겠네요. 사실은 갭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가 많고 수요라는 건 대부분 교통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교통 여건이 편한 곳이 사실은 그나마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뉴타운 지금 아까 60%라고 하셨죠 보면.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 20%만큼의 차익을 집주인께서 이제 네.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보면. 그러네요. 역전세라고 하죠. 지난번에 저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또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상황이 변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네.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여기도 네.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끝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맞습니다. 초기 한 2, 3년 반짝하다가 네, 한 4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예. 한 5년 차 되면 100% 역전세가 나더라고요. 특히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좋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네. 사업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던 그 자녀 부지들이 그 이후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예, 고분양가로 어. 성공적으로 다 되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기름 뉴타운의 단지가 총 9개인데
9개는 다 잘 됐고 네. 잘 되는 게 느껴지니까 옆에 있는 또로 이제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예. 새로운 이런 재개발 예. 지역들이 지금 계속 분양이 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까지 다 묶어서 훨씬 네. 더 뉴타운 경계를 크게 잡고 싶었어요. 보면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 이 기름 뉴타운 들어온 지역만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는 그것도 거주 요건이 좀 괜찮았어요. 아, 예. 그렇죠. 대로변에 더 가깝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굳이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뭐하러 재개발을 해? 생각해보면 그런 거겠죠? 그분들이 위넛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또 안정되게 다니다가 네. 이만큼 오른 다음에 저쪽 다 완공됐을 때, 네. 예, 그 다음에 재개발에 들어가서 그러네요. 차익을 누리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만큼 자기들이 수익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분양가로 해도 이미 네. 옆에 기름 뉴타운이라는 검증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기름 뉴타운도 벌써 입주한 지가 이제 15년? 처음에 입주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2004년도 예.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2008년까지 계속 입주를 했었으니까 예. 지금 거의 10년 차 10년 됐으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옮기고 싶은 욕구들이 맞습니다. 많이 돼 있는 거죠. 한 10년 차 되면은 또 새 아파트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기름 뉴타운에 계신 분들은 운이 좋은 게 옆에 네. 계속 붙어가지고 예.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이게 기름 뉴타운이 리딩을 잘하다 보니까 예.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한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예. 넘겨준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분양 물건들이 예. 사실 요즘에 분양 여건이 안 좋다 네. 다들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지역은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소식이 네. 이제 이 지역에 들려오더라고요. 보니까. 분양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롯데캐슬도 지금 하나 또 입주하는 게 있고 예. 거기 또 정릉동이긴 하지만 네네. 여기 또 기름동에 또 하나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그 외에 또 주변에 계속 하나씩은 계속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몰릴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이 지역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교통 여건을 투자를 한다든지 개선을 했을 때 네. 사람이 많아야 드리는 예산의 효과가 효과가 있죠. 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계속 뭘 하든지 기름 뉴타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네.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마 네. 분양가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시세대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네,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은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내가 투자 수요가 아니고 내가 네. 실거주로 여기서 예. 애들하고 같이 한 10년을 보내겠다 예.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참 매력적인 동네가 기름 뉴타운이고 예. 더더욱이나 새 아파트라는 네.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를 찾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금 여력이 되신다면 네. 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강추 정도까지 네.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기름 뉴타운의 선배님들이 네. 9개 단지가 기반 시설을 많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맞습니다. 이제 신규 아파트들한테 그 혜택을 주고 있어서 예.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네. 선물이 되겠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이 신경을 써주는 곳을 노려라. 예. 그런 것들인데 일반 단지 하나 개발하는 데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뉴타운, 색지개발 사업, 신도시 이런 데들은 다 지자체 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21세기 2010년대는 마곡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 지역에 사실 사람 살 동네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동네가 됐지 거의 않습니까? 뭐 미니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예. 일자리도 많아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 서울선 뉴타운이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뉴타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지역들 한번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타운을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예. 뉴타운을 봐야 되는 관점, 장점, 단점 다 짚어준 다음에 네. 기름 뉴타운을 가지고 되게 좋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타운 얘기, 기름 뉴타운 얘기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줄로 하면 네, 뉴자가 붙은 곳은 무조건 좋다. 진짜요. 신도시, 신시가지, 뉴타운 다 성공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